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작품 속 캐릭터들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귀여운 외모의 호랑이 더피인데요. 파란 털, 노랑, 주황빛 눈동자가 매력적인 호랑이 더피. 우리 전통 민화 속 호랑이를 모티브로 탄생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더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호랑이를 도자로 빚는 꼭두도의 작품도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꼭두도의가 장미경 작가, 전통 민화 속 호랑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도자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누구나 미소 지을 수 있는 예술을 만들기 위해 매일 호랑이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호랑이 아티스트 장미경 작가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꼭두도의가 장미경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인상이 호랑이 인상은 아니신데요. 아니, 호랑이가 저를 닮았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호랑이를 지금 이제 안 보고 작가님 얼굴만 봤을 때는 참 온화한, 네. 온화한 인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이제 그 호랑이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좀 귀여운 더피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장미경 작가님께서 빚어내는 호랑이도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네,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 애니메이션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데서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어느 날 밤 후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네. TV를 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숫자. 아니, 그러면은 평소에 뭐 예를 들어서 네. 막 1 정도 주문이 있었다면 지금은 네. 그럼 몇 정도의 주문이 들어오는 겁니까? 몇 배 정도? 한 10배, 10배 이상. 와. 이상인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10배 이상일 텐데 제가 그냥 문을 닫았어요. 너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무슨 문을 닫아요? 온라인 문을 닫았어요. 아, 작가님께서 운영하시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었나요? 네. 그걸 닫았다고요? 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한 3일 정도 예. 견뎌보고요. 계속 주문이 들어오길래 아, 이거는 아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예. 왜냐하면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물량이 소화가 안 돼서? 네. 이야, 그 외국인들이 더 주문을 많이 하나요? 한국인들이 주문을 많이 하나요? 이제 애니메이션 전에는 외국인들이 소소하게 계속 구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막 올해 늘기 시작했어요. 작년도 조금 있었는데 예. 근데 애니메이션 이후로는 국내 분들이 갑자기 또 알려져가지고 네. 갑자기 들어오면서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서 아,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야, 이 인기가 진짜 뭐 제가 실감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장미경 작가님께서는 그러니까 흙과 불을 이용해서 빚어내는 도자 호랑이를 만들고 계신데 네. 사실은 이게 어떤 작품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지금 제 눈앞에 작가님께서 만드신 이게 도자 호랑이가 있는데 네. 일반적인 토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청자나 백자처럼 뭐 유약이 반짝반짝하지도 않거든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처음에 제작을 했을 때는 네. 이제 이렇게 선명한 색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작업을 하던 것이라 그때는 이제 아주 흐리게 연하게 이런 느낌이었고 제일 초반은 아예 색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연하게 했는데 색을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하게 해본 거에 고객들이 확 또 네. 몰리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더 선명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색이 나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형태는 좀 전통적인 걸 따라가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채색이라든지 네. 특히나 이제 뭐 호랑이의 표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좀 현대적으로 나름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눈, 코, 입이 그려져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예전에 있었던 그 석상의 디자인, 네. 미나의 디자인이 네. 그냥 여기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아. 호랑이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친근한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림에서도 그렇고 조형물에서도 그렇고 그런 호랑이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이나 이런 몸짓이 다 전해져 내려오는 것에서 계속 제가 따가지고 온 것들이거든요. 네. 조합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거기에 이제 현대적인 색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가 나오게 됐고 이 형태가 통통하고 머리가 큰 것은 조선 왕릉의 그 수호신인 호랑이에서부터 또 따가지고 온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조선 왕릉의 그 수호자들이 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디자인이나 그 뜻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형상미를 갖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것을 가져와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보통 우리가 보기에 좋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아마 그런 것에서부터 다 인정이 되었던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거 실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주 귀여운 호랑이 도자가 제 앞에 있습니다. 네. 브랜드 이름이 꼭두도예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네. 꼭두도예가 무슨 뜻인가요? 제가 처음에 작업을 했었던 것은 1994년도 네. 이제 귀면에 대한 그 논문을 쓰면서였거든요. 누구요? 귀면. 귀면. 네. 귀신의 네. 얼굴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귀면에 대한 그 작품 논문을 쓰면서였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없었어요. 이런 뭐 나무 인형 뭐 이 정도로만 불렀었는데 그게 이제 꼭두박물관 김옥랑 대표님이 만드셨던 꼭두박물관이 이제 지어지면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꼭두라는 이름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처음 보게 된 거고 꼭두라는 이름이 옛날에 인형이라는 말이 없었을 때 쓰던 순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형의 순우리말. 네. 꼭두각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꼭두라는 단어가 우두머리, 우선 이런 뜻도 있거든요. 꼭두새벽 이런 그렇죠. 것처럼 네. 우두머리, 우선, 맨 처음 뭐 이런 단어의 뜻도 있고 인형이라는 순우리말의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친밀해요. 예. 네. 이게 이제 100% 수제자이신 거잖아요. 네. 하나 만드는데 뭐 네. 크기에 따라서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네. 들어서 지금 뭐 손바닥만한 네. 거 이런 거는 제작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제작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려요. 예? 네, 흙에서부터 시작하니까요. 흙이 마르는 과정도 있고요. 네. 또 한 번 구워야 되고 또 다시 꺼내서 거기에 채색을 하고 유약을 바르고 또 굽잖아요. 예. 그래서 2번 굽기 때문에 그 가마에서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식혀서 나오는 시간까지 하면 한 2주 정도. 와, 작은 이거 거는 2주 작은 정도. 거 하나 만드는데 2주가 걸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2주가 한 번에 몇 걸리죠. 개 정도 만드십니까? 한 번에 글쎄요. 채색만 갖고 하자면 한 사람이 한 10 몇 개 정도? 한 번에? 네. 2주에 한 10개 정도는 제작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계속 반복을 여러 명이서 하니까요. 네. 이제 계속 작업이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그 지점토라 그러죠. 네.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드는 것만 생각을 해서 네. 금방 만들겠거니 했는데 네. 보통 작업이 아니네. 근데 굽는, 네. 흙이라서 마르는 시간이 또 많이 걸려요. 근데 빨리 말리면 터지거나 깨지거나 그렇죠.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이게 이제 손으로 다 채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채색을 할 때 속도가 빨리 이렇게 지나가면 안료를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천천히 지나가야 돼요, 붓이. 그리고 천천히 라인을 그어야 되고 그래서 이 작업 자체가 시간을 계속 투자하는 작업이에요. 성격 급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네, 예. 그렇죠. 저는 절대 할 수 없는. 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채색의 장인 같은 분들이 하면 딱 좋겠네요. 네. 정성스럽게 이렇게 네. 하나하나 이렇게 칠을 네. 잘하시는 분들. 재밌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작가님의 꼭두도예가 국립중앙박물관 베스트 굿즈라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만드신 호랑이가 많은데 하늘미소 호랑이가 있어요. 이게 네. 이제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더피랑 닮았다고 하는데 네. 이 호랑이가 무슨 상을 받았나요? 이게 2020년도 코로나가 딱
발생할 때 네. 그때 11월에 서울상징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네.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온 호랑이 더피가 사실은 이제 민화 속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거잖아요. 네. 뭐 민화도 좀 참고를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면. 민화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네. 이제 그 그림들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원래는 동양화 전공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반대로 부모님께서 네.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예. 이제 다른 거 그럼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디자인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동양화를 하고 싶었지만 디자인을 전공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볼 때 대입 시험을 볼 때 그 디자인을 갖고 갈 수 있는 데가 도예과였어요. 도예과가 그때 딱 보였어요. 고3 때. 그래서 예. 그럼 도예과를 가야 되겠다. 그때 마침 영화가 사랑과 영혼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사랑과 영혼. 패트릭 스웨이지. 네. 데미 무어. 네. 그래가지고 막 열풍이 일었었어요. 도예과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마침 그 도예과를 진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동양화를 좋아했던 것이 이 도예와 접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형태도 형상도 만들지만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화를 좋아하는 것이 여기에도 투영이 되고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릴 수 있게 돼서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더피도 민화에서 따온 거고 네. 우리 작가님께서 지금 만들고 있는 호랑이 이 도자도 당연히 민화에서, 네, 민화에서 민화를 너무 사랑하시기 거죠.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그 TV쇼 진품명품 진행하면서 네. 민화 많이 다루거든요. 네. 민화가 묘한 매력이 있긴 있어요. 이게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는 뭔가 묘한 신비로움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친근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것도 느껴지고요. 네. 예. 작가님이 생각하는 민화의 매력은 뭔가요? 제가 그 민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양화를 그린 대회가 있었는데 네. 서양화를 그리는데 그게 동양화처럼 되고 자꾸 민화처럼 되는 거예요. 그 물감은 서양화 물감을 썼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민화나 동양화에 대한 느낌이 너무 제가 원하는 느낌이구나.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찰떡궁합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민화가. 그렇군요. 예. 네. 뭐 서양화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을 만큼 네. 민화의 매력이 강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냥 자연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아요. 네, 그냥 좋아요. 그 라인도 좋고 미상에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 모르죠. 그 미상의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좋아요. 누가 그렸는지 모르는 그 민화들도 분명히 그 시대를 반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 얼마나 수고해서 그렸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민화 속 호랑이 캐릭터로 이제 도자를 빚겠다는 생각을 하신 건데 네. 호랑이로 좀 빚어보자 이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 대학원 다닐 때 94년도 때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물레, 목물레, 전기물레 아니면 안료, 그 유약 이런 데이터 실험하는 거, 뭐 섞고 다루는 거 이런 거를 배웠었는데 근데 대학원 때 무슨 논문을 써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사진 찍었던 그 사진첩을 열어봤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다 형상들만 있는 거예요. 제가 물레를 배웠는데 물레를 4년 동안 배웠는데 왜 나는 내 사진첩에 형상들만 있었을까? 도자로 만든 형상들, 물레를 인형들 그런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하나 보다. 그때 형상들을. 네, 그걸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논문을 그렇게 쓰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12지에서부터 호랑이까지 이어졌는데 사실은 제 호랑이 작품을 보면 네. 거기에 귀면의 얼굴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죠? 귀면의 특징은? 귀면은 용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형태가. 근데 뿔도 있고 네. 이빨도 날카롭고. 예, 있죠. 용의 또 코는 돼지 코를 닮았고 네. 몸의 비늘은 또 뱀을 닮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제 호랑이를 보면은 형상들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서 너무
작업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왜 호랑이만 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계속 해도 계속 뭐가 나와요. 뭘 표현을 하고 싶은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 호랑이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라는 동물을 사람들이 호랑이로만 보지만 네. 작가님의 세계 안에서는 호랑이긴 하지만 그 안에 더 다양한 많은 이야기가 예.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작가님의 여러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최적의 동물은 호랑이로 선택이 된 거군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네. 눈도 좀 특이하고. 네. 호랑이 눈이나 귀나 이빨이 꼭 이렇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은 아마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팔의 모양이라든지 네. 뭐 미나스 호랑이 모양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네. 귀면의 그 네. 이빨이나 모양 자체들도 예.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도 그러네요. 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호랑이한테만 어울리겠네요. 네. 사실 이제 지금 딱 호랑이를 보면 참 귀엽기도 하고 우리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서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한 번에 나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제작 과정에서 좀 표현하기 어려웠던 점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제작 과정에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우셨나요? 제작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아마 그 흙의 개발, 재료의 개발로 많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흙으로 기존에 있었던 흙으로 아마 만들었다면 이 정도의 작업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흙은 전통적으로 백자, 청자를 만들었던 네. 흙인데 굉장히 예민하고 네. 고급고 예민한 흙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보면은 흙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조형을 만들 수 있고 크게 만들 수 있는 흙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렇게 크고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소지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만들 수 있게 어려운 부분은 많이 소재 개발, 뭐 재료의 개발로 인해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개발이 많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이제 우리 전통적인 뭐 흙도 좋지만 네. 좀 더 다양한 표현을 위해서 네. 또 작가님 나름대로 또 개발하신 거군요. 네. 그 이제 도예가들 이게 보면은 뭐 잘 만들어진 거는 뭐 내가 만든 걸작이야 이렇게 애지중지하시지만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요 잘 못 만든 거를 막 깨버리고 그러시잖아요. 혹시 뭐 작가님도 내가 딱 만들었는데 호랑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 가지 실험 과정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실험 과정을 통해서 좀 많이 깨기도 하고 깨요? 실험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새로 쓸 때는 네. 실험하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안료에 섞거나 아니면 흙에 섞을 때 그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안료의 색이 이제 원래 형태에 잘 밀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안료가 말리기도 하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험 과정에서는 많이 깨죠. 근데 이제 그 실험을 거쳐서 나오는 완성된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겠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할 때도 이제 저희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또 그림을 그리면 이게 라인을 하나 긋고 색을 이제 입힐 때 그것이 유약과 반응을 해가지고 녹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으면은 이제 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그럴 때 다시 구워진 거에 라인을 긋고 그걸 다시 구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깨지지 않게 버려지지 않게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사실 저도 그 TV쇼 진품명품 진행하면서 여쭤봤거든요. 네.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한테 네.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꾸 깬다. 네. 이게 진짜냐 그랬더니 깨면 마음이 아프죠. 무슨 소리냐.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데. 네, 마음이 아파요. 조금 찌그러졌다고 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성을 들여서 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 깨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건강이에요. 건강이요? 네. 어떤
그걸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해야 되는데 예.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 건강이 안 좋으면 그렇지. 그게 흐트러져요. 흐트러지면 이제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게 노력을 맞습니다. 해야 되고 예.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돼요. 최상의 이런 예술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네. 마음을 비워야 돼요. 어떻게 비우죠? 이거를 잘해야 돼. 이거 너무너무 잘해서 잘 만들어야 돼. 예.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면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요. 그러면 과해져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계속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야 좋은 작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인이 되란 말씀이신가요? 예술 작품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런 좀 마음을 비워놓는 그런 자세가 좀 필수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뭐 네. 결은 좀 다를지 몰라도 네. 지향하는 방향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자 호랑이를 이제 소개하면서 호랑이 앞에 이제 꿈꾸는이라는 말을 붙이셨거든요. 네. 꿈꾸는 호랑이, 왜 꿈꾸는이라는 말을 앞에 붙이신 건가요? 꿈꾸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약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인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꿈꾼다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미래를 완성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랑이한테 꿈꾸는 호랑이라는 이름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에 속하지 말고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내 안에서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도록 꿈을 꿔라, 생각을 해라 이런 뜻에서 그리고 재밌게 살아보자 그런 생각에서 꿈꾸는 호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랬습니다. 대답이 예술입니다. 뭔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것에 안주하는 것은 예술가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좀 갈망하는 네.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신 거군요. 네. 호랑이 아티스트로 우리 장미경 작가님께서 불리고 계신데 장미경 작가님께 호랑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한테 호랑이라는 의미는 제가 호랑이이고 호랑이가 저인데 아마 호랑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호랑이를 도구로 잡은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다른 일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을 하는데 저한테는 저를 구현해내는 게 호랑이고요. 호랑이를 통해서 완성해 보고 싶고 계속 꿈을 꾸고 싶고 계속 새로운 것을 찾고 싶고 계속 그 시대를 반영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호랑이라는 의미는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네. 친구이자 네. 수단이자 네. 동반자이자. 네. 작가님이 표현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럼? 누구나 작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 시대를 읽는 것이거든요. 시대. 그 시대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호랑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런 호랑이의 그런 시대를 표현하고 그래야만이 죽어있는 호랑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시대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대 정신이 살아있어야 그것을 표현을 해야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의 호랑이 이런 도자를 볼 때는 시대 정신이 녹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감상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귀엽다, 네. 예쁘다, 그냥 갖고 싶다.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다. 나를 지켜줄 것 네. 같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고요. 그것을 설명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서 어떤 기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운을 거기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도 좋고 아니면 사람들이 제가 한 가지를 만들어도 다 다른 면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른 면은 자신이 보고 싶은 걸 거기에서 또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랑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해태라고 보기도 하고 고양이라고 보기도 하고 강아지라고 보기도 해요. 그 신기한 면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거기서 보고 그냥 느끼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게 색상이 들어감으로써 거기에서 강렬한 그 어떤 느낌을
에너지를 느끼거든요. 그 강렬한 생명의 이미지를 그 안에서 느꼈으면 좋겠고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게 좀 놀랍죠.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다. 나를 보고 웃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은 다 그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하기도 하고 네. 심오하기도 하고 네. 단순히 뭐 귀여운 굿즈로만 보기에는 네. 작가님의 이런 호랑이 도자들이 네. 참 많은 걸 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년 동안 도자를 빚고 계신데 꿈꾸는 호랑이를 제작하고 계신 장미경 작가님의 앞으로의 꿈이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마 이 호랑이를 통해서 시대 정신을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바람 꿈꾸고 있다는 면은 그거는 건축의 외면을 한번 꾸며보고 싶다. 건축이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어디에 외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랑이나 어떤 동물로서 그 이야기 스토리를 넣고 그것을 건물의 외곽에 꾸며 놓는 건데요. 네.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가우디의 건축처럼. 건축물 자체를 호랑이로 네. 뭐 만들고 싶다 말씀이신가요? 네, 그 건축물 자체를 아마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되어 있는 건축물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외곽을 네. 그런 조형물과 스토리로 좀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젠간 할 거라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저희 작업실에 오시면 예. 그 밖에 이렇게 형상들을 조금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저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해 막 이렇게 계속 걱정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그냥 노출시켜가지고 다 보셨으면 좋겠고 다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게 더 해서 가우디의 건축물처럼 아예 그 온 전체를 그렇게 호랑이 조형물이나 스토리나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다 휘어 감아버리고 싶어요.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게 꿈 중에 하나입니다. 완성하시면 꼭 구경 가겠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민화 속 호랑이를 도자로 빚어내는 꼭두도의 호랑이 아티스트 장미경 작가님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